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에는 주말 농장 가셔서 농사 지으시고 이렇게 방송에 또 책 모임에 수업에 참 바쁘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시간 관리 스케줄러 쓰신다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 구글 스케줄러하고 알람 시계 같이 씁니다. 저도 앱을 좀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동화 작가 박기범 씨가 지은 엄마와 나입니다. 예, 제목처럼 자신과 본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가요? 네, 박기범 씨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을 못 배운 어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장애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냈는데요. 이때 만난 어머니들과 작가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한 엄마 나입니다. 이 책으로 전태일 문학상 생활글 부문 치유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소재가 벌써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글만 쓰는 작가가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사회 참여를 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2월에는 미국의 그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면서 바그다드에서 한국 반전 평화 팀원으로 인간 방패 활동을 하다가 추방당한 적도 있고요. 귀국 후에는 파병 반대 단식을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평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이라크 비자를 받으러 가서 왜 그곳에 가려고 하냐 하는 대사의 질문에 일단은 기자도 의사도 아니지만 그냥 이라크에 가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쓰러진 아이가 있다면 내가 들쳐업고 뛰겠다. 피 흘리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피라도 닦아주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서 한 이라크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 전후 복구를 위해 그해 7월 다시 이라크에 다녀왔고요. 2005년과 2006년에는 평택 그 대추리 마을에서 평화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고 2007년에는 집 짓는 걸 배우는 목수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름 유출 사건 때는 태안에서 또 2008년 촛불 할 때는 또 그 한가운데서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직접 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참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엄마와 나라는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엄마와 나는 어머니 글쓰기 학교에서 박기범 작가가 선생님이 되고 어머니를 이제 학생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겪는 이야기인데요. 1999년 11월 17일에서 12월 20일까지 쓴 일기에 아들이 엄마와 마주하면서 엄마의 지나온 이야기를 이야기하듯 풀어낸 글과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학교에서 만난 또 다른 어머니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잔잔하게 전개를 하는 그런 글인데요. 머리말에 있는 박기범 작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날마다 엄마와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는 서울 어머니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이었고 저는 그곳에 자원교사로 다녔습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한 그 시간들을 쓰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힘겹게 내어놓는 엄마의 삶을 흘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날마다 엄마와 사는 얘기를 일기처럼 쭉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엄마를 새로 만났습니다. 그리로 나를 마주했습니다. 엄마도 살아온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시작하면서 5달은 일기를 썼고 내가 엄마의 이야기를 받아 적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도 살아온 이야기를 썼습니다. 엄마는 한스럽고 부끄럽고 고생만 했던 엄마의 삶을 서툰 글씨로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한글을 배우면서 엄마의 삶을 끌어안았고 저는 엄마와 나의 지난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만나려 합니다. 네,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담고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씀들을 글을 배우고 글쓰기 시작하면서 풀어내기 시작하셨군요. 네. 박기범 작가와 엄마가 어떤 식으로 한을 이야기로 풀어냈는지 그 대목을 읽어볼게요. 엄마는 외롭고 서러웠다. 아들은 엄마와 밤마다 때론 팔을 다듬으며 때론 일기를 쓰며 엄마 이야기를 듣는다. 엄마 얘기를 전에 들은 대목부터 다시 시작해도 엄마 말을 막지 않고 그대로 앉아 듣는다. 해도 가슴이 쓰러지지 않는 얘기여서 그럴 거다. 엄마는 마치 이 얘기를 처음 하고 있다는 얼굴로 속속까지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이면서 말이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말을 잘도 들어준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된다고 하던가 한글을 배워가는 엄마에게 아들은 살아오며 마음에 두었던 것들을 글로 일기로 쓰게 권한다. 참 좋네요. 어머니 앞에 앉아서 어머니가 풀어놓는 이야기에 한없이 귀를 기울여주는 아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다 풀어졌을 것 같은데요. 박기범 작가의 어머니는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 참 기구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엄마는 수양딸로 들어간 집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지만 온갖 구박과 남편의 외도로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 또 혼자 삶을 꾸려오면서 우유 배달과 하숙을 치며 외롭고 서러운 시간들을 보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에게는 치유와 소통의 통로가 되었던 일기와 글쓰기 시간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을 비로소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엄마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엄마의 삶을 살려낸 아들은 결국 아버지와도 마음속 화해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감히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글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 풀어지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어머니 학교에 다니셨던 다른 어머니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예, 작가가 가르치는 야학의 학생들은 모두 어머니들인데요. 대부분이 60을 넘긴 나이셨고요. 이분들 세대에는 경제적 이유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싶다는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야학에 찾아와서 글쓰기를 배우게 된 것이죠. 어머니 학교에 다니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문장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머니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어머니들 또한 굴곡 많은 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사연을 가지고 못 배운 한을 풀고자 일 끝내고 늦은 시간 학교로 온다. 온갖 고생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어머니의 모습이다. 늙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사는 형편이지만 남편에게 편지 한 통 쓰고 싶고 은행에서 남의 도움 안 받고 일 보고 싶고 추우나 힘이 드나 늦게라도 학교로 온다. 그래도 늘 삶에 밝고 긍정적이고 인정이 있다. 청소하는 사무실에서 내놓는 못 쓰는 종이를 묶어 만든 공책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름을 쓰고 기침 소리라도 내면 얼른 약국에 다녀와 병에 든 뜨끈한 탕약과 한방 가루약을 내민다. 어머니들이 처음으로 글을 쓴 날 아들은 어머니들과 얼싸안았다.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껑충껑충 뛰었다. 이 평생을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 없었던 한을 품고 살아왔던 어머니들께 박기범 작가님은 또 인생의 어떤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남에게 숨김없이 풀어놓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글쓰기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온 한스럽고 또 부끄럽고 고생스러웠을 어머니들의 삶이 진솔하게 녹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그 연말에 대전일보에 제가 한밭 춘추 컬럼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한 컬럼이 독서의 5단계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는데도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모두 거쳐야 진정한 독서가 완성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독서의 첫 번째 단계는 책을 읽는 거고요. 여기서 책 읽기는 이제 종이로 인쇄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모두 우리 뇌 안으로 들여오는 모든 행동, 예를 들면 뭐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음악 감상, 미술 감상, 여행, 또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뇌 안으로 들어온 재료들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생각을 하면은 뇌에 그러니까 심상이 생기겠죠. 네. 이제 그 심상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심상을 말로 표현하는 거고요. 네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고 마지막 단계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글쓰기를 하려면 읽기, 생각하기, 말하기, 행동하기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쓰기를 하면 책을 읽게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또 행동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단 몇 줄이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글쓰기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라는 게 저도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다 생각한다까지 생각했는데 글을 쓰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오늘 소개드린 책은 희망의책 대전본부에서 14년째 벌이고 있는 그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운동의 첫 번째 선정 도서이기도 한데요. 이효덕 선생님은 이 책의 추천사를 통해서 훌륭한 일기글의 본보기이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우리 글을 사용한 모범적인 글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편안한 글만으로도 훌륭한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이는 글들을 보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엉망인가 하면은 국적불명의 그 외래어가 난무하고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말과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말 바로쓰기, 우바스 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소박한 자신만의 글을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박기범 작가의 엄마와 나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고난의 세월을 묵묵히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책일 것 같습니다. 라디오 책방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